자, 오늘은 회계 마지막 기초과정, 마지막 진도를 넘어가는 과정인데,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게 처음부터 끝까지 뭐 설명드렸는가? 회계의 순환 과정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회계의 순환 과정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 것 같으면, 회계의 순환 과정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볼 것 같으면, 이건 크게 두 가지. 보고기간 중의 순환 과정과 보고기간 중의 순환 과정과 보고기간 말의 순환 과정으로 구분이 되는데, 자, 보고기간 말이라는 건 뭘 말하는가? 결산일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기간 말의 순환 과정을 다른 말로 결산 절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고기간 말의 순환 과정을 다른 말로 결산 절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보고기간 중의 순환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모든 기업은 거래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분개를 하고 이 분개를 총계정 원장에다 전기를 하지요. 칼을 잘못 쳤네. 그리고 나서 이 기업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추가 장부들을 그때 필요한 장부들을 추가로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기업에서 지금 여기서 순환 과정에서 설명드리는 거 말고 작성하는 추가 장부를 볼 것 같으면 필기는 안 합니다. 기억만 더듬어 보는 거예요. 자, 이 추가 장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주요부와 보조부가 있다. 기억하시죠? 자, 이때 보조부는 다시 두 가지, 보조 기입장과 보조 원장이 있다. 지난주에 강의한 내용이죠? 자, 이때 주요부에는 뭐가 있는가?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 분계장, 총계정 원장. 그리고 보조 기입자자, 보조 원장은 상품재고장, 그리고 말 끝에 원장으로 끝나거나 대장으로 끝나는 거. 분계장, 총계정 원장, 상품재고장, 원장, 대장. 그리고 분계장, 총계정 원장, 상품재고장, 원장, 대장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말 끝에 무슨 장자로 끝나는 건 전부 보조 기입장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머지 장 이렇게 강의했죠? 예를 들어서 현금 출납장, 당조예금 출납장, 현금 당조예금 출납장, 소액 현금 출납장, 받으러 온 기입장, 지급 온 기입장, 매입장, 매출장 이런 것들이죠. 자, 이건 그때 필요한 것만 이제 골라서 작성하다 보니까 이건 이제 순환 과정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것들은 순환 과정에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보고 기간 중에는 거래가 일어나면 분개를 하고 분개를 했으면 전기를 한다. 이게 끝이죠. 그럼 보고기간 말의 순환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다시 한번 말하면 보고기간 말은 결산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기간 말의 순환 과정을 결산 절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결산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크게 세 가지로 다시 구분이 되지요. 결산 예비 절차, 결산 본 절차, 결산 후 절차. 예비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제일 처음에 수정 전 시산표라는 걸 작성을 하고, 여러분
잠깐 한마디. 시산표는 반드시 결산일에 작성해야 된다 그랬나요? 오류를 검증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오류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궁금하면 아무 때나 작성을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결산일에는 대부분 시산표를 먼저 작성을 하고, 시산표를 작성한 다음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한 다음에는 재고 조사표라는 걸 작성한다 그랬습니다. 자,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해 보면 계략적인 재무 상태와 재무 성과를 알 수 있는데, 이건 아주 정확한 건 아니죠. 아직 뭐가 반영이 안 됐냐면 수정사항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자, 계략적인 재무 상태와 재무 성과를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자산 부채와 실제 자산 부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한다면 재고조사표를 작성을 하고, 바로 이 재고조사표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을 우린 수정사항이다 또는 정리사항이다. 그리고 수정사항을 분계화시킨 걸 수정분계다 또는 정리분계다. 이거를 애써서 외우려고 외우다 보면은 잘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머릿속으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또는 수정상, 정리상 또는 수정분계, 정리분계라는 말 대신에 시험에는 이제 결산, 정리, 기입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랬죠. 결산, 정리, 기입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랬고. 자, 수정상을 수정을 했으면 바로 수정전 시산표에다가 이 수정사항을 반영을 해서 새롭게 이제 재무상태와 재무성과를 확정을 줘야 되는데, 바로 우린 그걸 갖다가 알아보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가 수정 후 시산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정 후 시산표와 이때 이제 정산표도 작성을 하고, 수정 후 시산표와 정산표도 작성을 하고, 바로 여기까지가 예비 절차입니다. 예비 절차라는 건 뭐냐? 본격적으로 장부를 마감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들이란 얘기예요. 본격적으로 장부를 마감하는 것을 우리는 결산이라고 하니까 마감하기 전에 절차다 해서 우리가 예비 절차라고 말하고, 예비 절차가 끝이 났으면 본격적으로 본 절차, 결산, 진짜 결산을 하는데, 결산을 하라는 얘기는 장부를 마감하라는 얘기다. 자, 여기서 기억할 건, 여러분 총계정원장을 마감할 때는 자산부채 자본을 먼저 마감하라 그랬어요? 수익비용을 먼저 마감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항상 수익과 비용을 먼저 마감하고, 수익과 비용은 일단 어디로 집합을 시키죠? 손익계정에 집합을 시키죠. 자, 그래서 손익계정에는 대변에는 수익을 쓰고 차변에는 비용을 쓰고,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수익과 비용은 크게 두 가지, 당기 손익이 있고 기타 포괄 손익이 있죠. 손익계정에 들어가는 건 당기 손익만 들어가는 겁니다. 기타 포괄 손익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 어쨌든 손익계정에 수익과 비용을 다 썼다. 그럼 이제 손익계정을 또 마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마감하는가? 개인기업의 경우는 차변이 작건, 대변이 작건, 자본금 이렇게 마감을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차변이 작으면 미처분 이익 잉여금, 대변이 작으면 미처리 결손금인데, 원래는 이게 정확한 계정 과목이에요. 손익계정 마감할 때 차변이 작으면 미처분 이익 잉여금, 대변이 작으면 미처리 결손금인데, 이상하게
5대 4자 시험을 출제하는 출제위원들, 즉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런 걸 출제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요 문제에다가 요 미처분 또는 미처리 이 말을 쓰는 걸 좋아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함께 암기를 하셔도 되고 급하면 이렇게만 암기를 해도 되죠. 손익계정 마감할 때 차변이 작으면 이익잉여금, 대변이 작으면 결손금 이렇게 해도 시험 보는 데는 지장은 없다. 하지만 정확한 계정 과목, 나중에 회계 좀 공부를 해서 어디 가서 말 좀 하려고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이익잉여금 이렇게 하면은 누가 자세히 모르는 사람은 에헤 틀렸어 원래 미처분이 이익잉여금이야 이렇게 말을 할 때 할 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죠. 원칙적으로는 차변이 작으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대변이 작으면 미처리 결손금인데 시험에는 처분 또는 처리 요 말은 잘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손익계정은 차변이 작으면 이익잉여금, 대변이 작으면 결손금 이렇게 마감한다. 기억해도 무방하다. 해서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정에 집합을 시키고 그리고 손익계정에 쓸 거 다 썼으면 손익계정을 마감하고 그리고 나서 자산, 부채, 자본을 마감한다. 이 순서까지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어쨌든 각종의 장부를 마감을 했다. 혹시 여러분들 댁에서 총계정 원장 마감하는 거 연습해 보셨나요? 연습해 보신 분도 계시고 안 해보신 분도 계신 건데 아마 집에 가서 연습 한번 해보세요. 이상하게 일치 안 됩니다. 들을 때는 다 할 것 같은데 저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할 것 같지만 본인이 직접 하다 보면 이상하게 2월 시산표가 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일치 안 됐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해가 안 가면 일치가 안 됐다. 뭔가를 놓쳤다는 얘기죠. 동영상을 들어서라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마감하는 단계를 완전한 이해를 하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이 기초만 나오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 2월 시상표 작성하는 단계 그리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까지를 완전하게 이해를 하신 분은요 어쨌든 회계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아요. 어쨌든 마감하는 게 복잡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마감을 제대로 했는지 잘못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 따라서 우리는 마감 단계에서의 오류를 검증하기 위하여 마감 단계에서의 오류를 검증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2월 시산표다라고 말을 했죠. 이때 2월 시산표는 다른 말로 마감 후 시산표다 이렇게 말을 했고 여기까지가 끝나면 결산이 다 끝이 난 거예요. 결산이 끝이 났으면 결산이 끝난 뒤에는 뭐를 하는가? 흔히들 말하는 이 기업의 최종 결과물인 재무제표라는 걸 작성을 해서 정부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면 이게 회계수란 과정의 끝이죠. 자, 재무제표 종류는 암기하셨을 걸로 보고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 이때 포괄손익계산서는 다른 말로 손익과 기타 포괄손익계산서라고도 한다. 어쨌든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추석, 전기에 관한 비교정보,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 전기, 기초재무상태표에서 전체 재무제표의 종류는 7가지가 있었죠. 암기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들 결산 다음 날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결산 다음 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시험에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죠. 아직은 나온 적이 없지만 다른 시험엔 가끔 나와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아마 이건 한 30년에 한 번 정도는 출제가 가능하다. 아직은 안 나왔어요.
지난 20번은 안 나왔어요. 앞으로 볼 10번 중에 한 번은 뭐가 나오는가? 다음 중 회계 순환 과정이 올바르게 표시된 것은 하는 문제가 나올 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를 두서 없이 나열해 쓰고, 또는 전부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요 중에 일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두서 없이 나열해 쓰고,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서 없이 나열해 쓴 상태에서 다음 중 회계의 순환 과정이 올바르게 표시된 것은 하는 문제가 출제 가능하다. 이때 순환 과정을 묻는 문제라면 얘는 아마 지문에 안 나올 거예요. 순환 과정을 묻는 문제에서는 얘는 지문에는 안 나올 겁니다. 왜 안 나오는가? 이거는 재무제표를 작성한 다음에 하는 거니까 이걸 맨 끝에다 넣어야 될지, 예를 들어 결산일이 12월 31일인 회사라면 이건 1월 1일에 하는 분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여기다가 써야 될지 여기다 써야 될지,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 쓰잖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따지면 이거는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순서를 고르는 문제에서는 얘는 지문에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용어만 아시면 되는데, 우리가 결산 다음 날에 하는 분계, 결산 다음 날에 하는 분계를 뭐라 그랬는가? 재수정 분계, 다른 말로 역분계라고 한다. 결산 다음 날에 하는 분계를 재수정 분계, 다른 말로 역분계라고 하는데, 이것이 뭔지는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자, 이따가 제가 굳이 뭔지를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오늘 이따가 요거 수정상 분계하는 거 일부를 다는 설명을 드릴 수 없고, 수정상 분계하는 걸 설명을 드리는데, 이 수정 분계 중에서 이때 한 수정 분계 중에서 뭐가 있는가? 현금의 유출입이 있는, 현금의 유출입이 있는 수익과 비용의 수정 분계를, 현금의 유출입이 있는 수익과 비용의 수정 분계를, 현금의 유출입이 있는 수익과 비용,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겠죠? 예를 들어서 자 볼까요? 우리가 수익과 비용은 크게 두 가지다. 현금의 유출입이 있는 것이 있고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여비교통비, 여비교통비 비용이죠. 비용은 비용인데 얘는 현금의 유출이 있어요 없어요? 현금의 유출이 있죠.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 현금의 유출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와 같이 수익과 비용이라 하더라도 현금의 유출입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현금의 유출입이 있는 수익과 비용의 수정분계, 여기서 이제 수정분계를 설명드릴 건데, 바로 이 수정분계를 역분계하는 것, 현금의 유출입이 있는 수익과 비용의 수정분계를 역분계하는 것, 우리는 이걸 재수정분계, 다른 말로 역분계라고 해요. 뭐라 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결산일에 분계를 어떻게 했는가? 예를 들어 차변의 선급 보험료, 대변의 보험료, 가령 이런 분계가 결산일에 있었다. 그러면 결산 다음 날에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 분계를 역으로 다시 뒤집어 주는 거죠. 대변에 있던 보험료를 차변으로 보내고, 차변에 있던 선급 보험료를 대변으로 보내고, 바로 우리는 이걸 재수정분계, 다른 말로 역분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순환 과정은 모든 기업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냐? 아니다. 이 중에 일부는 기업의 선택에 따라 생략 가능한 절차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생략 가능한 절차, 다른 말로 선택적인 절차,
이건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임의로다가 작성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린 이걸 임의적 절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로 이런 기업의 선택에 따라 생략 가능한 임의적 절차는 뭐가 있는가? 각종의 시산표, 요거 수정 전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 마감 후 시산표, 요거 수정 전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 마감 후 시산표. 모든 시산표라든가 정산표, 재수정 분계, 이때 재수정 분계를 다른 말로 역분계라고 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시산표, 정산표, 재수정 분계는 생략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과정에서 이걸 다 해야 되는데 다 하려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서 이 중에 일부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오늘은 요거 수정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정사항에 수정분계하는 거에 대해서 일부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수정분계라는 건 뭘 말하는가? 이거는 보고기간 중에 일어난 거래가 아니라 무조건 기말에만 일어나는 거래들이에요. 아무 때나 분계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기말 결산일에만 하는 분계들. 이런 것들이 수정분계 대상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자, 책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가? 69쪽을 보시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것들은, 지금부터 오늘 설명드리는 이것들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기말 결산일에만 하는 분계다. 그 중에 69쪽을 보면 기말 정리상, 다른 말로 결산 수정상이라고 나와 있고요. 쭉 내려가다 보니까 양가로 1번에 기말 상품 재고액의 정리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거 1년 중에 딱 한 번 설명드리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사실은 알 필요도 없어요. 근데 자꾸 이유를 물어. 분계만 알아도 돼.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 결산일이 되면 차변의 매입, 대변의 2월 상품, 차변의 2월 상품, 대변의 매입, 이런 분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앞으로 오늘 강의 말고 다음 달부터는 이 얘기만 한다고. 매입 2월 상품, 2월 상품 매입, 매입이 이상하다 매입이, 매입 2월 상품, 2월 상품 매입. 이 분계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일에만 하는 분계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몰라도 돼. 사실은 매입 2월 상품, 2월 상품 매입, 아, 이 분계는 기말에만 하는 분계구나. 요것만 알면 돼. 시험물은 그날까지. 근데도 공부를 하다 보면 답답하거든. 이유를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이것은 1년에 한 번만 진행하는 강의입니다. 사이사이에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걸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묻는다면은 이 강의는 9, 10월 강의에서 한 차례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설명드리는 내용인데, 자, 다른 걸 떠나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번 볼까요? 당기 순이익의 계산 순서. 손익의 계산 순서 몇 차례 설명했기 때문에 이미 기억이 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도 감이 안 잡히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자, 순손익을 계산하려면 제일 처음에 어디에서? 매출액에서 일단 뭐를 빼고? 매출 원가를 빼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뭐가 나오죠?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바로 여기다 뭘 더하고? 매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 매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기타 수익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뭘 빼죠? 기타 비용을 뺍니다. 기타 비용을
매출총액이다 기타 수익도 오고 기타 비용 빼면 뭐가 나오죠?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이제는 용어가 좀 익숙해질 법도 한데 아직까지 뭐라고요? 하면은 중간생략 이렇게 대답하시죠?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뭐를 빼면? 법인세 비용을 빼면 뭐가 나와요?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그리고 이 당기순이익에다가 기타 포괄손익을 가감시키면 그게 바로 총포괄손익이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 기업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앞에서 분계를 설명드릴 때 상품을 매출할 때 분계를 몇 가지를 설명드렸죠? 5가지를 설명드렸죠? 상품을 매출할 때는 분계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때 지금까지는 이제 제일 강조했던 건 뭐냐?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굳이 실지재고조사법이란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가? 상품을 매출하면 대변에 상품 매출 또는 매출, 그리고 차변에 돈을 뭘로 받았는지 표시하죠. 근데 계속 기록법이란 말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 분계를 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추가로 차변에 상품 매출 원가, 대변에 상품 2분계까지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강조는 요것밖에 안 했어요. 위에 3개는 강조를 안 했어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여러 가지 분계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분계가 바로 이 분계예요. 이 분계. 실무에서는 제일 많이 하는 분계가 이 분계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거 써먹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 그런데 분계를 만약에 이렇게 한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세 번째 분계를 혹시나 몰라도 상관없어요. 지금 첫 시간에 하는 거 메이비 이상하다 메이비 이거 기말에만 하는 분계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90점 맞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3분법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는 용어인데 이 3분법이란 말은 뭐냐? 상품이라는 말 대신에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3가지로 나누어 처리하는 방법이란 뜻이야. 상품이라는 말을 3가지로 나누어 처리하는 방법. 어떻게 처리하는가? 상품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월 상품, 매입, 매출 이렇게 나누어 처리하는 것, 이게 3분법이에요. 자, 회계 공부를 하면 3분법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한테는 강조 안 합니다. 시험 끝날 때까지도. 근데 이 3분법이란 건 뭐냐? 상품이라는 말을 2월 상품, 매입, 매출 3가지로 나누어 처리하는 회사, 이걸 3분법이라고 말하는데, 자, 이때 잠깐 하나만. 여러분 2월 상품이 뭔지 아시죠? 일단 2월 상품, 여러분 2월 상품 무슨 계정이에요? 2월 상품 자산이잖아요. 일단 자산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2월 상품이 굳이 뭔지도 따지자면, 이거 회계 공부 안 하다 보면 망신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거 할 때만 1년에 한 번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 진짜 제가 목격담입니다. 자, 지금은 그 백화점이 없어졌더라고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 백화점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저 인천 부평에 가면 현대백화점이라고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집사람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프랜카드 붙어서 2월 상품 전 뭐 80% 세일, 90% 세일 이런 거 붙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집사람하고 그 옷 구경하려고 거기를 딱 갔어요. 딱 갔는데 웬 귀부인이, 그러니까 귀부인은 귀한 부인이 아니라
귀한 척하는 부인이죠. 여기 주렁주렁 달고 화장 떡칠하고 민코 콧도 있고 딸내미 데리고 거기를 와서 한다는 소리가,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인격 제대로 된 사람이 사실은 없어.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자기 밑으로 보는 거지. 반말찌거리 땡땡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아가씨 이거 언제 나온 거야? 2월 상품 전하는데 아가씨 이거 언제 나온 거야? 부르니까 점원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네, 이것은 2월 상품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딸내미를 딱 보더니 한다는 소리가, 예 2월 달에 나왔댄다. 가자. 그 회계 안 배워서 그 무식한 소리 듣는 거예요. 아, 2월 상품이라는 게 뭐예요? 2월 달에 나온 거예요? 2월 된 상품 또는 2월 될 상품을 의미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총계정 원장 봤잖아요. 총계정 원장 보면 예를 들어 자산계정이 있다. 자산계정에는 전기 2월이 차변에 나와 있고 차기 2월이 무조건 대변에 나온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자산 중에서도 2월 상품 계정이라면 2월 상품 계정 차변에 있는 전기 2월은 전기에서 2월 대온 상품이란 뜻이고, 대변의 차기 2월은 뭐예요? 내년으로 2월 시킬 상품이란 얘기죠. 바로 상품 중에서 2월 대온 거, 2월 대온 거나 2월 시킬 것, 우리 이걸 2월 상품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 회계 공부하다 보면 2월 상품, 매입, 매출이라는 용어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은 2월 상품은 자산이다. 그리고 이것은 2월 대온 거나 2월 시킬 것을 의미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앞에서 상품을 매출할 때 분계 중에서 세 번째 분계는 뭐라고 했는가? 세 번째 분계는 이렇게 하잖아요. 상품을 매입하면 차변에 매입, 그리고 대변에다 돈을 뭘로 줬는지 쓰죠. 그리고 또 상품을 사왔다. 그러면 다시 차변에 매입, 대변에 돈을 뭘로 줬는지 쓰고, 반대로 상품을 매출했을 땐 상품을 매출하면 대변에 매출, 그리고 돈을 뭘로 받았는지 차변에 쓰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며칠 있다 또 상품을 팔았다. 돈을 뭘로 받았는지 쓰고 대변에 매출 이렇게 씁니다. 보고기간 중에 이렇게 이제 분계를 할 것이고, 이걸 전기를 하다 보면 이거 필기하는 거 전혀 의미 없어요. 혹시나 필기가 필요하시면 그래도 필기하지 마세요. 뭐만 하는가? 감만 잡으시면 돼. 감만. 이거 필기하다 보면 필기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보다 보면 승질나. 회계가 싫어져. 여기선 이거예요. 매입이 이상하다 매입이 이거 기말에만 하는 분계다. 요것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어쨌든 분계를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런 회사, 자, 빨리 지울 거예요. 빨리 지운다는 얘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필기하는 거. 예를 들어 2월 상품 계정을 그린다든가, 매입 계정을 그린다든가, 매출 계정을 그린다든가 할 때 2월 상품 계정을 그릴 때 얘는 자산이니까, 2월 상품은 자산이니까 항상 전기 2월이 차변에 들어가지요. 자산부채 자본은 전기 2월 차기 2월이 있지만
수익이나 비용은 전기월, 차기월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기월, 차기월이 없어. 어떻게 하는가? 상품을 매입했다. 자, 분기에서 매입이 차변에 있으니까 매입계정 차변에 돈을 뭘로 줬는지 쓰고, 또 매입했다. 매입계정 차변에 돈을 뭘로 줬는지 쓰고, 상품을 매출했다. 매출계정에 돈을 뭘로 받았는지 쓰고, 상품을 매출했다. 매출계정 대변에 돈을 뭘로 받았는지 쓰고. 이 상태에서 자, 지금 총계정 원장 현재 전기만 했고 마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 매입계정 차변에 돈 뭘로 줬는지, 매출계정 대변에 돈을 뭘로 받았는지 전기만 했지 아직 마감을 안 했죠? 자, 지금부터 시산표 작성해 보겠습니다. 수정전 시산표. 자, 통상적으로 상품 매매에 대해서 이렇게 상품 매매에 대해서 3분법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총계정 원장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럼 이걸 전개할 것 같으면, 자, 합계 비교해 보세요. 어느 변이 많아요? 차변이 많죠? 그러니까 시산표 차변에 이 월 상품이 얼마가 들어갈 겁니다. 또 매입계정 합계 비교해 보세요. 어느 변이 많아요? 차변이 많죠? 그러니까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할 때 쭉 뭐 여러 가지 들어가다가 어딘가 매입이 얼마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쭉 뭘 쓰다가, 자, 어느 변이 많아요? 대변이 많죠? 매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혹 출제는 가능해요. 자, 수정전 시산표에 이렇게 계정 과목이 나와 있더라 할 때 말뜻 정도. 자, 자료의 시산표에 상품과 관련된 계정 과목이 2월 상품 매입 매출 이렇게 나와 있다면, 2월 상품 매입 매출 이렇게 나와 있다면 시산표에 있는 2월 상품이 의미하는 것, 이게 뭐죠? 시산표에 있는 2월 상품이 의미하는 거, 아까 2월 상품 계정 차변에 전기월 썼죠? 전기에서 넘어온 상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상품을 2월 상품 매입 매출 이렇게 처리한 경우에는 시산표에 있는 2월 상품이 의미하는 게 뭐냐? 기초상품 재고액입니다. 기초상품 재고액. 시산표에 있는 요 매입액이 의미하는 게 매입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1년 동안의 상품의 순수한 매입액이 되는 거예요. 순매입액. 시산표 대변에 있는 매출,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매출액의 전체 합계죠. 1년 동안의 순 매출액이 되는 거예요. 매출액. 한마디로 매출액이라고요. 자, 됐어요.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이거 막연하게만 아시면 돼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그래서 설명드린 겁니다. 1년을 공부하다 보면 괜히 이 부분이 궁금해진다니까. 자, 이때 기업에서 이익을 계산하려면 가장 먼저 대답해 보세요. 어디에다가? 저걸 보고 대답해 주세요. 어디에다가? 매출액에다 일단 뭐를 빼야 돼요? 매출원가 빼야죠. 근데 여기 시산표를 보면 매출액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매출액은 나와 있죠. 매출 원가는 나와 있어요, 안 나왔어요? 매출액은 나와 있는데 매출원가라는 말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동적으로 가장 먼저 매출 원가를 먼저 계산해야 돼요. 그럼 매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떠나서, 자, 잠시 잊어버리고 필름을 딱 돌려서 요걸 먼저 보세요. 가정을 합시다. 어떤 회사에서 애초에 상품이 얼마가 있었는가? 200원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애초에
지금 설명하는 요거 회계 전체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1년 동안에 제일 많이 배울 내용인데 먼저 이해를 도모하는 겁니다. 애초에 기초에 상품이 200원이 있었다라고 칩시다. 1년 내내 순 매입액이 얼마냐? 상품 매입액이 총 합계가 얼마인가 봤더니 800원이 있었다라고 칩시다. 이때 누군가 와서 고객이 와서 야, 너희 회사 상품 얼마나 있어? 있는 대로 다 내놔 라고 한다면 얼마 한도 내에서 팔 수 있을까요? 애초에 200원이 있었죠. 800원을 또 사왔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00원밖에 없죠. 1000원 한도 내에서만 팔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그런다. 에이, 더 사다가 팔면 되지. 그럼 매입액이 또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기초상품에다가 순매입액을 더한 이 금액을 뭐라 그러는가? 판매 가능액이다. 또는 판매 가능 원가다 이렇게 말을 해요. 판매 가능액이다 또는 판매 가능 원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기초상품과 순매입액을 더한 게 판매 가능액이다. 1000원을 팔 수가 있다는 얘기. 그런데 자 볼까요? 상식적으로 팔다가 기말에 상품 남은 거, 기말 상품 재고액, 기말에 상품 남은 걸 봤더니 얼마가 남아있는가? 300원이 남아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여러분 얼마를 팔 수가 있었는데 1000원을 팔 수가 있었는데 팔다가 얼마가 남았다는 얘기는 300원이 남았다는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700원은 뭐 했다는 얘기야? 매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금액들은 전부 다 원가로 표시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 매출한 상품의 원가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가 회계상이 있어요.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웬만한 계산 문제는 계정만 그릴 줄 알면 금방금방 답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이것을 계정화 시킨 게 회계에서 제일 많이 그리는 흔히들 말하는 재고자산 계정, 바꾸어 말하면 상품 계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상품과 순매입액을 더한 걸 판매 가능액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은 매출원가와 기말상품 재고액을 더한 금액과 같다. 결과적으로 뭔 얘기를 하고 있는가? 매출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대답, 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출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순매입액에다가, 어디에다가? 순매입액에다가 뭘 더하고? 기초상품 더하고 뭘 빼면? 기말상품 빼면 뭐가 나와요? 매출원가 나오죠? 다시 한번, 뭐를 계산하려면? 매출원가를 계산하려면 어디에다가? 순매입액에다 뭘 더하고? 기초상품 더하고 뭘 빼면 돼? 기말상품 빼면 뭐가 나와요? 매출원가 나오죠? 이때 제가 지금까지 강의할 때 여러분 각종의 계산 문제에서 서로 같은 변에 있는 건 더해야 된다 그랬어요? 빼야 된다 그랬어요? 더해야 된다 그랬죠? 다른 변에 있는 건 더해야 된다 그랬어요? 빼야 된다 그랬어요? 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이 회사 순매입액에다가 매출원가를 계산하려면 일단 뭐를 더해야 돼? 기초상품을 더해야 되겠죠? 기초상품을 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분계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매입계정 차변에, 즉 차변에 매입이라고 쓰면, 차변에 매입이라고 쓰면 매입계정 차변에 매입 차변에 있고 분계 차변에 매입이 있고, 그럼 당연히 더해지죠. 더하는데 여기다 뭘 더하는가? 기초상품 재고액을 더하라 그랬거든요. 회계상에서는 기초상품 재고액 또는 기말상품 재고액과 같이 재고액을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2월 상품. 재고액을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2월 상품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2월 상품의 금액을 더한다는 뜻으로 차변에
매입 대변의 2월 상품 쓰되 금액은 다른 걸 쓰는 게 아니라 기초상품 재고액을 쓰고, 즉 차변의 매입 대변의 2월 상품, 차변의 매입 대변의 2월 상품하고 분계를 하다 보면 나중에 수정 후 시산표건, 재무상태표건, 포괄손익계산서건 그런 걸 작성을 할 때는 매입이 차변에 있으니까 매입액에다 기초상품이 더하는 과정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매출원가를 계산하려면 매입액에다가 일단 뭘 더한 다음에 기초상품 더한 다음에 뭘 빼야 돼요? 기말상품을 빼야죠. 기말상품을 빼기 위해서 매입액에서 그 금액을 빼기 위해서는 대변의 매입이라고 분계를 해야지. 자, 요 매입액에다가 같은 변에 있는 매입은 더하는 거지만 다른 변에 있는 매입은 빼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대변의 매입이라고 분계를 하고, 다른 걸 빼는 게 아니라 역시 재고액, 재고 상품을 빼는 거기 때문에 계정 과목은 2월 상품이라고 처리를 하고, 여기다 양쪽에 다른 걸 쓰는 게 아니라 기말 상품 재고액을 쓴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대부분의 기업, 모든 기업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 아시다시피 상품을 매출할 때 분계는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만 5가지지 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분계하느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는 게 다 달라지는데 통상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방법이야. 그래서 기업에서는 분계를 이 3번째 방법으로 처리하는 회사잖아요. 결산일이 되면 무조건 차변의 매입, 대변의 유혈상품, 차변의 유혈상품, 대변의 매입, 이 분계를 가장 먼저 합니다. 매입이 이상하다 매입이 이 분계를 해주다 보면 매입액에다 기초상품 더하고 기말상품 빼는 과정이 저절로 표시가 되다 보니까 매출원가가 계산이 되는 것이다. 그럼 이익을 계산하려면 매출액에다가 일단 매출원가 빼야죠. 보세요. 매출액은 나와 있죠. 이렇게 분계를 하면, 이렇게 이제 분계를 하다 보면 나중에 수정 후 시산표라든가 포괄손익계산서라든가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표시가 되는가. 금액도 써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 금액이 200원 있었다고 쳐. 여기에 금액이 800원이 있었다라고 쳐요. 여기에 금액이 1,500원이 있었다라고 쳐. 자, 이 회사가 대답해 보세요. 기초상품 재고액이 얼마가 있어요? 기초상품 재고액. 요거. 기초상품 재고액 얼마 있어요? 200원이 있죠? 기말 결산일이 되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하는가? 차변에 매입 200원, 대변에 2월 상품 200원 이렇게 분계를 하고, 그 다음에 요 아래는 어떻게 하는가? 창고에 가서 상품이 얼마치가 남았는가 조사를 해봐. 300원이 남아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분계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결산일에 매입이 이상하다 매입이 이렇게 분계를 해버리면 여러분 여기에 2월 상품 금액이 얼마가 들어갈까요? 자, 대답해 보세요. 2월 상품이 어느 변에? 차변에. 대답해 보세요. 찝는 대로 어느 변에? 차변에 얼마 있어요? 200원 있죠? 여기다 2월 상품 여기 어느 변에? 대변에 얼마 있어요? 200원. 서로 같은 변에 있어요? 다른 변에 있어요? 다른 변에 있죠? 더해요? 빼요? 빼야죠. 그리고 2월 상품 또 찾아봐. 여기 있죠? 어느 변에 있어요? 차변에 얼마 있어요? 300원. 빨리 암산. 얼마 있어? 200원에서 얼마 빼고 200원 빼고 얼마 더하면 300원. 얼마가 남아요? 300원이 남지요? 자, 잠시 해보기라고. 그럼 매입이 얼마냐? 매입이 얼마냐? 여기 매입이 얼마 있었어요? 800원. 분계서 매입을 찾아봅니다. 매입이 얼마 있어요? 200원. 서로 같은 변에 있어요? 다른 변에 있어요? 같은 변. 더해요? 빼요?
더하죠. 매입이 얼마가 있어요? 어느 변에 있어요? 같은 변에 있어요? 다른 변에 있어요? 더해요? 빼요? 여기 얼마라고 써? 계산식 불러보세요. 시작. 800원 플러스 200원 마이너스 300원. 그럼 얼마가 나와요? 700원이 남죠. 자, 매출 찾아볼까요? 매출 얼마가 있었어요? 1,500원. 분계서 매출이 어느 쪽에 있어요? 없죠? 그러면 교대로 1,500원 쓰는 거야. 그럼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말은 뭐냐? 수정전 시산표의 2월 상품은 기초상품이지만, 수정전 시산표의 2월 상품은 기초상품이지만 수정 후 시산표의 2월 상품은 뭐가 될까요? 아, 요거 기초에 있던 거죠? 이건 창고에 기말에 남아있는 금액이잖아요. 이 금액이 의미하는 게 기말 상품 재고액이 되는 것이고, 수정 전 시산표, 이건 수정 전이에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수정 전이에요. 수정 전 시산표의 매입은 얼마 있었죠?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순매입액이죠. 그런데 수정 후 시산표에 있는 매입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에헤, 대답. 어디에다가? 순매입액에다 뭘 더하고? 기초상품 더하고 뭘 뺀 금액이? 기말상품 뺀 금액이 들어갔죠? 이 금액이 의미하는 게 뭐야? 매출원가죠? 근데 아까는 수정 전 시산표의 매출도 매출액이고 수정 후 시산표의 매출도 매출액이네? 자, 분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자, 요 수정 후 시산표 보고 이익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매출 총이익이 얼마인지 아는 방법.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결론은 기말에 매입이 이상하다 매입이 이렇게 분계를 하면 수정 후 시산표라든가 재무상태표라든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금액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여기에 있는 매입은 순매입액, 여기 있는 매입은 매출원가. 이 분계를 하면 자동적으로 매출원가가 계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은 결산일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분계가 뭐냐? 매입이 이상하다 매입이 위에는 기초상품, 아래는 기말상품. 매입이 이상하다 매입이 위에는 기초상품, 아래는 기말상품이고, 다시 한번 매입 2월 상품 매입, 이 분계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기말에만 하는 분계다. 제가요 1년에 한 번, 오늘 말고 나중에 1년에 한 번 정도 요거는 이런 것을 보고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를 설명드릴 때가 한 번 정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 얘기고, 바로 이 분계, 매입이 이상하다 매입이, 이건 아무 때나만 하는 게 아니라 기말에만 하는 분계인데, 분계를 이렇게 하는 이유, 바로 1년 중 오늘만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 달, 그 다음 달 계속해서 이걸 설명을 할 때, 여러분 매입이 이상하다 매입이 이걸 수정분계라고 해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유를 물어요. 근데 이게 시험에 잘 나오고 꼭 나오고 중요한 문제라면 매번 강의할 때마다 해야죠. 근데 자주 출연되는 문제도 아닌데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가?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 두서없이, 어차피 우린 오지선다형이니까 두서없이 분계를 몇 개 나열해 놓고 다음 중 기말 수정분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유일하게 나온다면, 이거 계산하는 문제보다 더 많이 나온다면 요거 분계를 몇 개 나열해 놓고 다음 중 기말 수정분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 바로 그때 매입이 이상하다 매입이, 또는 2월 상품 대신에 그냥 상품이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나중에는 상품을 재고자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분계가 차변의 매입, 대변의 상품, 차변의 상품, 대변의 매입. 매입, 재고자산, 재고자산, 매입. 매입, 2월 상품, 2월 상품, 매입. 매입, 재고자산, 재고자산, 매입. 매입, 2월 상품, 2월 상품, 매입. 매입, 재고자산, 재고자산, 매입. 이 분계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기말에만 하는 분계다. 기말 결산 시 왜 이렇게 분계를 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추후로는 두 번 다시 이 내용을 강의할 때는 여러분 매입, 재고자산, 재고자산, 매입, 매입, 2월 상품, 2월 상품, 매입 이거는 기말에만 하는 분계입니다. 이렇게만 하고 그냥 넘어가. 왜? 잘 나오지도 않을 이 문제에다가 몇 시간씩 투자하는 건 억울하죠. 그래서 오늘만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충분히 이것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수정전 시산표에 있는 2월 상품 매입 매출, 수정 후 시산표에 있는 2월 상품 매입 매출이 의미하는 게 뭔지까지 아시면 더 좋겠고요. 최악의 사태, 그야말로 아주 꽈나갖고 다 떨어뜨리려고 출제하는 그런 문제에서도 이런 거 기억하면 안 떨어지겠죠. 아주 기초적인 내용 이것까지 아셔도 좋고, 왜 매입, 2월 상품, 2월 상품의 매입 2분계를 하면 왜 매출원가가 계산이 되는지 이것까지 아셔도 좋고, 너무 복잡해? 그러면 매입, 재고자산, 재고자산, 매입 이 분계는 매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분계인데 이건 기말에만 하는 분계야. 이렇게 기억해도 되고, 너무 어려워. 나는 회계에 그냥 많이 맞지 않고 80점만 목표로 할래. 이런 분들은 매입, 2월 상품, 2월 상품 매입 이 분계는 기말에만 하는 분계야. 이렇게만 알아도 좋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나갑니다.